김상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는 다행히 오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트만 코닥 요 주식 기억나시죠? 예. 이스트만 코닥 왜 하루 만에 5배가 올랐던 주식이잖아요. 저희 그때 라이브 같이 했었는데 그때 라이브 하면서 뭐 거의 막 200% 이렇게 라이브 하는 동안만 2, 300% 올라서 막 그때 단타 투자하시고 수익 인증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 이스트만 코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스트만 코닥이요. 무려 55%나 올렸어요. 프리마켓에서도 50% 이상, 53%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와, 이스트만 코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트럼프가 이 회사에 이스트만 코닥에 대해서 다 아시죠? 원래는 필름 회사인데 이제 제약사로 이제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 백신 치료제 이제 관련한 제약사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그 중에 이스트만 코닥이 선정이 돼서 그때 주가가 무려 뭐 400% 이상 며칠 사이에 4, 5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개월 전이니까 이스트만 코닥의 회사 안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임직원들이 그 경영진 임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거 이미 트럼프한테 돈 받기로 한 거 알고 바로 스탁 옵션을 부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스탁 옵션 부여했을 때는 주가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주가가 뭐 대여섯 배 가니까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좀 이 어떤 스니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면서요. 네. 그때 이 회사가 또 갑자기 하루 만에 폭락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주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주가가 2달러였어요. 무려 그 트럼프 발표가 있기 전에 2달러였다가 2.62달러였다가 이 보세요. 바로 주가가 33달러가 오릅니다. 무려 15배가 오릅니다. 며칠인가요? 27일에서 29일, 28일, 29일 이틀 만에 15배가 올라요. 그러다가 이 주가가 결국에는 9달러 수준으로 쭉 떨어지는데 이때가 인사이더 거래가 있지 않냐, 이 속 안에 비리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백악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내부에 어떤 정책을 위반했다 밝혀지면 모든 대출 취소하겠다 하면서 대출을 스탠바이를 시킵니다. 예. 대출받기로 해서, 지원받기로 해서 올랐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 호재가 바로 사라지자마자 주가가 폭락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러였던 주식이 지금 아직도 그래도 10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냐? 내부에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증권 거래에 대해서 뭐 위법한 것들은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싱턴 소재에 있는 애킹검프라는 법무법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제가 조금 더 기사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코닥이 선임한 지금 그런 코닥이 선임한 로펌 같아요. 예. 거기에서는 물론 누구 편이겠어요? 예. 뭐 이스트만 코닥 편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단은 검토를 한 결과 대출 그 발표가 일어나고 스탁 옵션이 부여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게 미국 증권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특정 이 거래 과정에서는 뭐 약간의 미흡함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냐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정해지고 아예 이게 정부에서도 인정이 되면 대출이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주가가 다시 또 이 3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게 너무 이틀 만에 15배가 됐잖아요. 거품일 수 있죠. 예.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바꾸니까 좀 소리가 더 커졌나요? 클리어해졌나요? 네.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전에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막 빨리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슈카나 다른 분들은 우리나라 기사 띄워놓고 막 하니까 빨리빨리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영어 기사를 계속 이렇게 바로 직역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빨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지금 영어 영문 기사를 바로바로 그냥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이랑 좀 다른 점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하실 땐 좀 빨리 듣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빨리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빨리 말을 한다는데 왜 이게 많이 느리게 느껴지실까 했는데 저는 지금 이 기사를 바로바로 지금 뜬 기사를 번역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통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느릴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생 속도 1.25배로 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스트만 코닥. 자, 기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업데이트된 기사가 일부, 이렇게 많진 않았어요. 한 두세 개였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미국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해서, 지금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 너무 베팅은 하지 마시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네, 이런 어떤 호재라고 볼 수 있나요? 호재? 뭐 변동성을 또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케바케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오늘 증시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오가냐면요. 7억 6,5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대출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게 대박이다. 이 정도 지원해준다면 뭔가 이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을 했구나. 뭐 이런 신호가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요 로펌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부가 이런 7억 6,500만 달러 정도의 대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쯤에 최고 경영자였던 짐 컨티넨자라는 사람이 스톡 옵션을 개인적으로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예, 이거 때문에 뭐 자신이 이익을 취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닥의 법률사무소가 이야기를 하는데, 코닥의 법률사무소가 지금 이 옵션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탁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탁 옵션에 대해서 이사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뿐, 예, 내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이게 어떤 큰 거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어떤 결과들을 본인들이 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정부가
정부가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지만 뭔가 대출이 되고 의구심이 좀 해소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코닥은. 네, 그래서 코닥은 일단 그렇다. 오늘 또 다른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 뉴스포트에 올렸던 기사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릴 건데요. 오늘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과연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때 왜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2% 넘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셋업하고 나서 처음 갖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저금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FOMC로서는 고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거든요. 통화 정책으로는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네. 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솔직히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 있을까 여부였는데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가지 않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거의 지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금리를 깎을 수도 없고, 네. 어떤 부양책을 더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대신 지금 고용이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고용이 이렇게 제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준에서도 고용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고용에 우리 올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고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아까 전에 잭슨 홀에서 평가 물가 목표제를 해서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AIT라고 하는데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어요. AIT가 뭐냐면 흔히 이제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2%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잭슨홀 기사를 한번 띄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 좀 건강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2%예요. 2%대인데, 네, 2%대인데 그 2%를 매번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물가 상승률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경제가 계속 잘 굴러가서 사람들이 물건들을 많이 사줘야지 물가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물건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공급자 측에서 어떻게 물가를 올리겠어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디플레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유연하게 가겠다 이런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기간마다 2%의 이 타겟을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목표치 2%에는 너무 이렇게 목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도 눈 감아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표치를 훌쩍 넘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않겠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인플레를 제어하는 어떤 장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물가 상승을 체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플레 목표치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인플레가 앞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 오랫동안 금리를 올릴 예정은 없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초저금리 시대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죠. 어려워도 일단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연준에서는 어떤 거냐면 통화 정책 카드가 이미 너무 많이 소진됐어요. 더 이상 이 카드를 내놓기가 힘들어요. 예,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이 세 개의 탈출은 더 이상 미국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여태까지 경기는 코로나가 이제 정부에서 돈풀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나마 좀 간신히 버텼는데 지금 추가 부양책마저도 다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인플레에 뭔가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명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고용으로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지난번 회의 때는 완전 고용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미국이 과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것인가가 시장의 관심이긴 한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준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신호를 줄지, 요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증시가 오름세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증시를 보니까 다시 볼게요. 혹시 상승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스닥은 좀 빠지네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을 했고 다우나 S&P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 중에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8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지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요거 좀 설명해 드리려 노력을 했는데, 예, 잘 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네, 이때 8월 소매 판매가요,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월가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1.1%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8월 소매 판매가 지난 7월에 대비해서는 0.6% 정도 증가했는데요. 다행히 자동차 판매가 살짝 증가를 했고, 주유소의 오일 판매가 살짝 증가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가장 좀 증가를 많이 한 게 의류. 예, 관련돼서는 뭐 갭 이런 주식들이 있겠죠? 의류 판매가 꽤 증가를 했고, 또 8월에, 감소한 거 좀 보니까 스포츠 용품 판매가 감소했어요. 6%나. 의류는 좀 증가했는데 스포츠 용품은 감소했다. 제가 오전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죠. 홈트레이닝. 애플이 홈트레이닝을 이제 애플마저도 홈트 시장에 뛰어들잖아요. 피트니스 프로그램 런칭 해가지고 요것들을 자신의 자사 기기에 꽂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홈트를 할 때 본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트리거를 만들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홈트레이닝을 할수록 운동복을 덜 사겠죠. 운동화도 덜 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용품 판매가 어떻게 보면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관련한 기구는 늘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옷이나 스포츠웨어나 그런 운동화는 밖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많이 사용해야지 또 새 거를 사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포츠 용품은 판매가 줄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리자면 애플이 피트니스 이 플러스를 내놓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홈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룰루레몬이 거울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미러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포티파이 같은 데도 이제 뭐 팟캐스트를 내놓는데 뭐 운동과 건강 관련한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넷플릭스나 아마존, 뭐 디즈니에서도 분명히 헬스 관련한 피트니스 채널이 분명히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흐름들 잘 파악하셔서 웰빙에 관련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페덱스와 아도비. 페덱스는 물류량이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페덱스가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페덱스가 6% 오르고 있습니다.
아도비는 뭔지 아시죠? 저희 이제 컴퓨터 사용할 때 아도비 많이 까는데, 여기는 굉장히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컴맹이기 때문에 이 아도비 기능을 좀 잘 설명해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손 안 대고도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도비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꽤 좋았는데, 그런데 주가는 3.3% 떨어졌습니다. 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은 기록했으나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도 좀 떨어지고 있네요. 1.7% 떨어지고 있고요. 네. 오늘 오르는 거는 뭐 페덱스 많이 오르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오르고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오르고 있고, 다만 애플이 1% 넘게 빠지고 있네요. 어제 올랐던 거 때문에 그런가요? 어제 살짝 떨어졌었죠. 0.3% 오른 거에 맞췄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신제품 발표 때 5G 핸드폰, 스마트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좀 빠지는 느낌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플의 서브스크라이브 모델이 과연 애플의 그런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피트니스 플러스가 과연 성공적이라고 보는지. 근데 요게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닥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애플이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특별히 뭐 애플에 대한 큰 악재는 없지만 어제 발표가 좀 실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아마존이 얘네들이 이제 또 팟캐스트를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에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아마존 뮤직이 팟캐스트까지 넣는다. So, Amazon Music will allow users in US, UK, Germany, and Japan to listen the podcast for free. 자, 한국은 포함이 안 됐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사람들이 아마존 뮤직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요즘 정말 팟캐스트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영어로 팟캐스트를 하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K-팝에 대해서가 아니라 K-이코노믹에 대해서 영어로 팟캐스트를 해야 될까. 네. 아마존은 정말 손 안 대는 게 없죠. 네, 이제 TV 채널까지도 생길 기세입니다. 이미 아마존이 네, OTT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참 이 대기업들 손이 안 되는 게 없다. 스포티파이가 그래서 지금 주가가 6% 이상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에 가진 뭐 트래디션한 그런 컬처와 기능들 과연 아마존이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본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자본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스포티파이가 아무리 이제 스포티파이를 좋아하는 분명히 스포티파이 유저들은 아마존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해도 어떤 그런 로열티나 또 그런 가지고 있던 문화, 내가 사용했던 것들에서 다시 다른 걸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닥 옮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뉴스포터도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저랑 비슷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데가 많은데, 우리 독자님들 어떤 가치를 심어 드릴 것인가 사실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뉴스레터는 사실 할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뉴스레터를 만드는 그런 개발자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뉴스 포털을 뉴스레터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뉴스포터는 유료 모델이기 때문에 뉴스레터도 유료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처음엔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뉴스레터를 좀 무료로 공급을 해서 뉴스포터가 어떤 기사를 내는지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맛보기로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코닥 주주 아닙니다. 네, 저는 코닥 같은 주식은 사실은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제가 거의 기사를 매일 쓰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전 주식 거래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코닥 같은 변동성이 심한 주식은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왕거북이님은 코닥 주주인가 보세요. 와우, 1500주나 다 보셨어요? 와,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30분 꽉 채워서 했습니다. 네. 하여튼 코닥 같은 경우는 좀 와칭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코닥은 좀 보시고, 코닥에서 과연 이 정부에서 코닥을 다시 대출을 해줄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TBS의 이브닝쇼, 김지윤 박사와 함께하는 이브닝쇼에서 제가 미국 대선 전망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TBS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미국 대선과 함께 미국 경제 영향들 같이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지금 나스닥은 좀 빠지고 있지만 얼른 다시 FOMC에서 좋은 소식들 좀 전해줘서 증시가 좀 다시 잘 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나스닥은 왜 떨어지는 거냐고 여쭤보시는데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이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뉴스포터 구독하십시오. 네, 페이스북에서 뉴스포터 검색하시면 그룹이 뜹니다. 네, 그래서 혹시 뉴스포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밤 11시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